이슈도 난 이거 너무 웃겨 죽겠어. 지금 제가 김건희 그 수사 관련해 가지고 3일 연속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게 막 업데이트가 되니까 김건희가 요번에 그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부른 게 아니고 김건희가 검찰을 부른 거였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제 3회 장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김건희 측에서 날짜, 장소, 방법 다 정해가지고 검사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불러놓고 뭐 했습니까? 압수수색. 아니, 검찰이 김건희한테 가갖고 사실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올백 지금 받은 거라든가 압수수색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김건희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내일 조사 받을 테니까 검사들 너희들 일로 와라 시켜놓고 왔더니 뭐 했다는 겁니까? 경호원들이 이 검사 온 사람들 압수수색 해가지고 핸드폰 뺏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오늘 MBC에서 기사가 나왔죠. 김건희를 조사한 장소는 경호처 건물이래요. 경호안전교육원. 이게 서울 지금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89년부터 청와대가 사용해 왔고 대통령 경호처라는 거죠. 여기 한마디로 그냥 청와대야, 청와대. 한마디로. 여기에 불었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런데 검사놈들이 한마디 했대요. 제 3회 장소가 호텔은 안 돼. 호텔. 그러니까 국정원 안가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너무 잘 짜여진 데 있죠. 거긴 안 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른 게 여기래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장소는 결국 누가 정했다? 김 여사 쪽에서 정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장소를 정하고 조사 하루 전 금요일 오후 5시에 통보했다는 거죠. 어디로 오라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뭐 한 겁니까? 갔더니 경호원들이 당연히 검사할 거 아닙니까? 검사할 거 아니야. 원래는 김건희가 오고 변호사들이 오면은 그 김건희 변호사와 변호사들을 사실 검사청에서 이 안전대, 보안대 딱 통과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는 진짜로 김건희가 불렀고 검사들이 와가지고 경호처 보안대 통과하면서 몸 조사하고 몸 조사하고 핸드폰 뺏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야? 황당하지 진짜.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그 브리핑이 나왔죠. 윤종근 대변인 브리핑인데 뭡니까? 김건희가 총장 패싱 황제 조사했다 하면서 조사 장소, 시기, 방법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 아니냐. 더 충격은 뭐냐?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웃기죠. 나는 이 검사 새끼들이 검사도 아닌 게 돌아와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황당한 거는 이 검사 새끼들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이원석이가 야 이거 진상조사해 했더니 이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나를 왜 조사해 하면서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열심히 한 거야? 아니 이러면요 돌아와야죠. 지들이 조사하러 갔는데 지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 지들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 그럼 돌아와야지 씨발. 이게 뭐야. 돌아온 다음에 다시 통보해갖고 야 김건희 여사 조사 받아야 되는데 중앙지검으로 나오세요
해야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언론 플레이 해야지. 언론에서 알려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소환했는데 김건희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 해서 여론을 움직여갖고 나오게 해야지. 그거 원래 검사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잘 안 되면은 툭하면 언론한테 피의 사실까지 공표하면서 알리면서 분위기 만들어갖고 지들이 원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 이게 원래 검사들 하는 스타일 아니었어? 근데 씨발 이게 뭐야? 지들이 가갖고 지들이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받고 왔잖아 지금. 참나 황당해갖고. 그때 김건희 측에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사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면은 조사받기 어렵다 하면서 협박성 우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원래 검사들이 어떤 짓 많이 합니까? 바로 이 증인들, 아니 이 참고인들 막 조사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바로 언론들한테 알려가지고 언론이 기사 나가게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 끝났거든?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내용들이 바로 언론으로 막 보도가 될 때가 많거든요. 이거 다 검사들이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게 요번에 김건희 측에서 한 거죠. 우리 조사하는 내용 공개되면 나 중간에 나가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이게 뭐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한 것도 역사상 김건희 여사 조사가 처음일 거다.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 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범죄 피의자인 김 여사가 먼저 대면 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일입니까?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고 대통령 부인은 검찰 뒤에 숨는 역사상 가장 뻔뻔한 대통령 부부의 모습에 국민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다 하면서 이거는 국정농단도 모자라 지금 하는 것보다 수사농단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마디 썼는데 맞는 말이죠. 뭐냐면 야 검사들 너희들 갔으면 너희들이 범죄 증거인 명품백, 화장품, 양주 그거 가져와야지. 오히려 너희 휴대폰을 뺏기면 어떡해. 기가 막힌다. 그러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근 의원은 김건희를 다시 소환해서 제대로 조사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맞죠. 만약에 이원석 총장이 진짜로 요번에 중앙지검이 김건희 몰래 소환한 것도 아니고 몰래 소환 당해갖고 김건희 만나고 온 게 이상하다 하면은 이거 지시해야 됩니다. 김건희 중앙지검 검찰로 청으로 소환해갖고 다시 조사하라 해야죠. 근데 그런 말 할까요? 할 리가 없지요. 할 리가 없지.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야 이렇게 만약에 조사를 받고 끝나면 국민들이 아 김건희 여사가 조사 받았으니까 그래도 할 만큼 했네 그럴까요? 아니 진짜로 나 같으면은 당당하게 나가갖고 아니 이거 뭐 어제도 말했지만 재벌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재벌들이 어떤 물이 일으키면은 포토라인 서가지고 불쌍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그래도 그러면은 좀 불쌍하다 막 그럴 수 있거든. 아니 김건희 정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거지. 휠체어 아니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좀 입원 좀 해. 입원하고 나서 휠체어 타거나 아니면 안대 하나 그런 거 많잖아요. 괜히 불필요하게 이렇게 안대 하나 붙이고 이 안에는 병원 옷 입고 위에 하나 걸친 다음에 이 휠체어 타고 와갖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뻔한 짓거리 하던가. 그렇게 짓거리 하면은 아마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병신 뭐 연기하는 거야? 그러겠지만 아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근데 나는 황당한 거는 이렇게는 못할 망정.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여건이 봐도 야 이건 아니지. 무슨 검찰을 경호처로 불러가지고 핸드폰 뺏고 조사를 해. 조사를 받아야지. 이런 비판이 나오게 합니까? 이게 도움 되겠습니까? 난 이거야말로 진짜 특검을 받고 싶어갖고 저것들이 지금 안달이구나. 이래서 김건희 특검이 진짜로 힘 받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진짜 필요한 거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 주는 거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경기 너 덩굴님께서 위장 갈등 속지 말라고. 위장 갈등이라고요? 유장 갈등이? 유장 갈등이 저는 위장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위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왔죠. 위장 갈등 하지 않아. 예. 네, 하여간.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겨레 한국 조선 중앙 사설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총장 패싱 항의 사표 이럴 거면 차라리 용산 지휘받아라. 보수 언론들도 이번 검찰 조사는 문제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선 한겨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명품백 수사팀 검사가 이원석 총장이 진상조사 지시 반발해갖고 사표냈대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표낸 게 누구냐면 부부장 검사야. 부부장 검사. 야, 난 이거 보고 놀랬어요. 검찰들이 우린 보통 검사가 검사 동일체 해가지고 검찰총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러잖아요. 상명하복 대단하다고, 위계가 대단하다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게 검사 새끼들이 무슨 상명하복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권력에 그냥 빌붙는 새끼들, 권력에 빌붙는 새끼들. 총장이 권력과 뭐랄까 가까우면은 총장 중심으로 하는 거고, 총장이 권력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총장도 그냥 패싱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보십시오. 진상조사 하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부장 검사 따위가 항의하면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 참나. 정말 잘 돌아간다 진짜. 친윤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은 못할 망정.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는 대검의 진상조사 소식을 듣고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라니 화가 나서 회의감이 든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은 지난 5월달 이원석 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수사지휘부가 교체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내부 갈등은 주로 정권의 수사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검찰 수뇌부에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일선 수사팀이 먼저 원칙을 허물고 정권과 내통에 성역 있는 조사를 자처했다는 점에서 어이가 없다. 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검찰들이 반발을 왜 하냐면 수사검사들 있잖아요. 수사검사들은 수사를 하려고 하고 윗선에서는 막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아니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굉장히 좀 뭐랄까 의기 있는 의지 있는 이 검사들이 나는 저 정권을 저 권력자를 수사할 거야 막 열심히 수사하면은 윗선에서 야 그러면 안 돼 막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있었나? 이게 뭐냐? 윗선에서는 수사를 하려고 그래. 총장은 수사 똑바로 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렸어. 그런데 오히려 수사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권하고 내통해갖고 수사를 뭉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특이하다는 거지. 저는 이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지적했지만 더 황당한 거, 일선 검사들이 조용해. 지금 뭐 2플러스 조용하지요. 무슨 문제만 나면 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개 지랄 떨고 했었는데 조용해. 아니 이거 그냥 두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일개 부장검사가 지금 막 항의하면서 사표 내고 있고 막 이따위 짓, 더군다나 권력을 수사하는 걸 똑바로 안 해가지고 봐주게 하고 있는 거를 아무도 분노를 안 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따위로 하려면은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지 받아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 패싱 총장의 대리사가 조직 자해한 검찰 기강. 검찰의 정치화가 기강과 건강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조직 자해의 지경에 이른 게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이런 일들이 결국 검찰 개혁을 넘어갔고 검찰 해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검사 새끼들이, 멍청한 새끼들이 지들 스스로 우리는 검찰, 국민 여러분, 검찰청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해체하고 공소청, 기소청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수사지휘 배제가 문제라면 수사팀이든 중앙지검장이든 법무부에 철회를 요청하면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었다. 이원석이가 법무장관한테 도이치모터스 수사 그 지휘 배제 이거 원상복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과거 검찰 내부의 갈등은 주로 정권에 압력을 전달하는 수뇌부와 원칙을 지키는 수사팀의 충돌로 빚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은 정반대지요. 일선 수사팀에서 먼저 원칙을 저버리고 총장과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 충격이다. 정말 웃기죠, 이게. 진짜 웃겨. 이런 경우 처음 봤어.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팀 할 때는 어땠어요? 총장의 의지가 있었고, 댓글팀, 그때 뭐 윤석열 팀장일 때, 그때도 수사 의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눌러버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수사팀과 총장이 한 마음이었는데, 정권이 눌러버린 경우 있었고, 그것도, 수사팀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윗선에서 못하게 막아갖고, 뭉개버린 사건들 많이 있죠. 그런데, 윗선에서 하라고 하는데, 밑에서, 이거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윗선에서 총장이 이것들을 징계하거나 수사팀 해체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지금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니야, 지금. 수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추미애 때 한 거야, 그 핑계로. 정말 대단합니다. 검찰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줄을 서고 총장 지휘와 수사 원칙이 아닌 권력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검찰의 흉기화의 다름 아니다. 검찰의 흉기화. 총장 패싱이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진다면 검찰 역사의 수치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김건희 무혐의 상관없어요. 지금 뭐 검찰에서 김건희를 기소하거나 아니면 뭐 넘길 거라고 민사는 없죠. 디올백은 무혐의 줄 거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를 한 번은 못 주고 아마 권오수 2차 그 판결 판결 보고 하겠죠. 근데 뭐 무혐의 주든지 말든 상관없어. 검찰이 무혐의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혐의 주라고 해요. 왜? 특검하면 돼. 특검 당장 못 하더라도 정권 바뀌어서 해도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못 피해갑니다. 절대 못 피해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라. 피해갈 수 있나? 야, 조선일보도 비판을 해요. 수사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뭐라고 하냐? 늦은 조사인 만큼 수사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한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에요. 비판할 때. 뭐냐면 조선일보가 볼 때는 디올백 문제 없다는 거야. 아, 디올백 뭐가 문제야? 도이치모터스. 아,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수사해갖고 기소 못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근데 문제 없는 건데 이 정부 와갖고 왜 이렇게 자꾸 수사도 느리게 하고 뭔가 이렇게 상식에 안 맞게 몰래 하냐, 몰래 이상하게. 그래서 왜 문제를 키우냐. 조선일보는 그런 거거든요. 웃기는 새끼들이죠. 중앙일보 특혜 성역 없다는 원칙 못 지켰다.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이원석이가 어저께 출근하면서 요번에 중앙지검의 김건희 수사는 원칙을 못 지킨 잘못된 수사라고 한마디 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중앙일보를 막 감동해. 작심 발언이래. 씨발, 뭐가 작심이야. 그러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지검장을 징계해야죠. 제대로. 근데 못하고 있잖아 지금. 눈치만 보면서. 이원석이가 작심 발언했다는 거죠. 요번에 김건희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법 앞에 평등에 맞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는 게 이 총장의 판단이다. 그리고 지금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어요. 진상 파악을 지시했어. 조사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게 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방식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이번 조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이 총장의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팀이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것과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이상이 없는 사건이기도 한데 이렇게 수사 조사할 때 보고도 안 하고 더군다나 끝날 때 가갖고 이제 보고한 거 아닙니까? 문제 있다는 거죠.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는 엄정한 수사만이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지 않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서 확실히 해놓은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검찰은 해체해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검찰 개혁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이것도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공수처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고,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거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진짜 검사들 스스로도 정권 바뀌면 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끝났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근데 검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면서 검찰청 없애버리고 공소청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정관예우 문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관예우 문제. 아니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들이 앞으로 수사 못하고 기소한 다음에 재판만 한다. 그러면 정관예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관예우가 아무 의미가 없지. 정관예우라는 거는 검찰 나온 새끼들이 변호사 돼가지고 이 어떤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검찰 내부에 그런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뭘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수사권이 없어지면 정관예우 문제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문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검사 정관예우, 판사 정관예우가 다르지만 판사 정관예우 문제는 따로 해야겠지만 최소한 검사 정관예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전 그래서 검찰청은 진짜로 해체를 해야 된다. 해체를 해야 된다. 아마 이게 지난 지난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이건 너무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한 생각 안 들어요. 지금은 정말 그게 필요하다. 할만하다 그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검사들도요, 검찰청 이 운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지들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럼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부터라도 일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 특수부 정치검사들 너희 때문에 검찰청 지금 위기야. 특히 지금 중앙지검 너희가 이따위로 수사해 하면서 이따위로 지금 권력 봐주니까 욕을 먹는 거야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해. 병신들. 아유, 한심하죠 진짜. 네, 내일은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검사들 불러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조사한 내용들 관련해갖고 매일매일 기사가 업데이트 되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매우 궁금해하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네.